2차 대전 때 그 영국의 아주 괴짜 장군이 한 분 계셨습니다. 몽고메리 원수. 혹시 들어보셨죠? 영화도 많이 나왔죠. 몽고메리 원수. 몽고메리 원수가 부하 장수들에게 인류 역사상 위대한 세 사람의 전략가가 있다. 한 분은 알렉산더 대왕이고 또 한 분은 나폴레옹이다. 그러고 끝내버려. 그러니까 부하 장수들이 또 한 분은 누굽니까? 그러니까 몽고메리가 그건 바로 나다. 그런 사람이에요. 몽고메리 원수는 그 무적에 이 롬멜 전차 군단을 북아프리카 전선에서 격파한 아주 유능한 장수입니다. 그런데 가장 위대한 전략가로 평가받고 있는 알렉산더에게는 항상 대왕이라는 호칭이 붙습니다. 그냥 왕도 아니고 The Alexander the Great 그런단 말이야. 알렉산더 대왕. 그런데 알렉산더의 스승이 누구시죠? 바로 위대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교육을 받았어요.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무슨 교육을 받느냐? 그리스의 대서사시인 호머의 일리어드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동방 인도까지 휩쓸어 버린 아주 전략의 최고봉인데, 최고 전략가인데 교육받은 것은 호머의 서사시 일리어드입니다. 그 당시는 뭐 인쇄술이 뭐 없었으니까 스승이 필사해준 일리어드를 전선에까지 가지고 가서 읽으면서 세계를 휩쓸어 버렸어요. 왜 그러겠어요? 바로 이 감성이에요. 대가리를 물렁물렁하게 한 거예요. 바로 시라는 게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문학이라는 게, 예술이라는 게. 그래서 돈을 벌려면은 IQ보다는 EQ가 중요하다고 심리학자들은 늘 이야기합니다. IQ는 이 학습지능입니다. 머리 IQ가 얼마나 좋으냐. EQ는 감성지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사람이 사회성이 뛰어나느냐는 거예요. 사회성이 뛰어나느냐. 제가 엄청 심심해가지고 집에서 지구가 움직이는 속도를 계산해 봤어요. 이거 어디 책에 안 나옵니다. 제가 계산하려고 머리가 빠질 뻔했어요. 지구가 움직이는 속도.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요, 이게 자전을 합니다. 스스로 돌지요. 저 혼자 이렇게 뱅뱅 돌아요. 자전한다는 근거는 어디가 있어요? 밤과 낮이 바뀌어요. 자진하니까. 태양은 가만히 있는데 요놈이 자꾸 도니까 어디 왔다 밝았다 그러죠. 그러면 요놈이 지구가 뱅뱅 돌아 이렇게. 그러면 속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구의 반지름은 우리가 알아. 이걸 지구 이렇게 뱅뱅 도니까 원운동인데 하도 크게 도니까 직선운동이라고 가정하면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가 1669km per hour입니다. 1시간당 1696km로 돌아가고 있어요. 좀 어지러지 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나셨는데 좀 어지러지했다 그러면 지구가 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런데 지구는요, 저 혼자 도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태양이 있죠. 예? 태양. 지구는 태양에 뭡니까? 위성이죠. 그러니까 지구가 수, 금, 지, 화, 목, 토, 천까지 태양의 위성들이 있는데 요놈이 태양의 주위를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그렇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공전이라고 그러는데, 공전의 근거는 뭐예요? 사계절이 바뀌어요. 이렇게 태양에 멀고 가까워짐에 따라 사계절이 바뀌어요. 그러면 요놈이 1년에 한 바퀴를 돌아. 태양을 한 바퀴를 돌아. 그러면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니까 반지름을 아니까 우리는 원둘레를 계산할 수 있어요. 2파이R로 계산하면 돼. 지구는 지가 돌면서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꼭 야구공이 날아간다고 생각하면 돼. 야구공은 회전하면서 앞으로 가요. 그렇죠? 이걸 계산하면 10만 8천 킬로미터 per hour. 1시간에 10만 8천 킬로미터를 돌아요. 이제 더 어지럽죠. 그러면 도는 게 다 끝났느냐? 안 그래요.
요게 태양계죠. 태양계. 수금, 지화, 목토, 천여 명, 요 위성을 거느리고 있는 게 태양계예요. 이 태양계는 우리가 사는 갤럭시, 이 은하계에 비하면 아주 티끌만큼도 못한 존재거든요. 이 태양계가 이 위성들을 거느리고 다 같이 거느리고 위성들을 거느리고 우리 은하의 중심을 돌아. 우리 은하의 중심을 돌아요. 태양계가 우리 은하를 한 바퀴 도는데 2억 5천만 년이 걸려. 그러니까 태양계가 우리 지구를 거느리고 수금지와 목토 천해를 거느리고 우리 은하 이게 한 바퀴를 2억 5천만 년 만에 한 바퀴 돌아. 그런데 이 속도가 79만 2천 킬로미터. 79만 2천 킬로미터 per hour. 이게 태양계가 우리 은하를 공전하는 시간이에요. 이걸 1은하년이라고 부릅니다. 2억 5천만 년을. 그런데 그러면 도는 게 다 끝내냐? 또 돌아. 여기에 우리가 사는 요게 다 합해가지고 이게 갤럭시라 그런단 말이에요. 갤럭시, 우리 은하요. 우리 은하는 우리가 사는 은하니까 이거 말고 은하가 수조 개가 있단 말이에요. 가장 가까운 게 안드로메다 은하가 있어요. 안드로메다 은하. 우리 은하가 우주의 중심을 가지고 돌아요. 이렇게 전체를 건드리고 우주의 중심, 우주의 무게 중심. 과학자들이 저울로 떠봤어. 그러니 우주 무게 중심이 어디라는 걸 정확하게 알아. 요게 우리 은하가 우주의 중심을 도는 속도가 약 300만 킬로미터 per hour. 그러니까 요걸 사실은 원운동이지만 타원 운동이죠. 이걸 직선 운동이라고 가정하고 하도 이 타원이 크니까 합해보면 우리가 달려가는 속도가 시간당 400만 킬로미터예요. 400만 킬로미터. 이제 좀 하도 빨리 가니까 정신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죠.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말이지 시간당 1700km로 도우면은 샹샹샹샹 하는 소리가 들려야 되잖아요. 근데 400만 킬로미터로 날아가면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왜 안 들리냐는 거예요. 그리고 왜 어지러워야 되는데 왜 너무 크니까. 정확한 답이 너무 크니까 안 들려요.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소리의 데시벨이 있어요. 더 크거나 더 작은 소리는 못 들어. 근데 짐승은 더 작은 소리도 들어. 개는 짐승은 들어요. 새도 다 들어. 근데 우리는 인간은 딱 정해져 있어. 얼마나 고마워요. 만약에 그걸 다 들으면 어떻게 시끄러워 사냐고. 지금 막 치고 돌아가는 소리 못 살아요. 그래서 딱 정해져 있어요. 거기에 있는 사이클만 듣는다고요. 근데 왜 안 어지러워요? 상대 속도가 제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옆에 사람도 똑같이 가고 있으니까 안 가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 다 똑같이 가고 있으니까 안 어지러워요. 버스를 타고 있다가 내 버스는 가만히 있는데 옆에 버스가 움직이면 내가 뒤로 가는 것처럼 느껴지죠. 상대 속도가 달라지니까 그래요. 똑같은 속도로 달리면 옆에 놈도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여요. 상대 속도예요. 상대 속도. 문제는 상대적인 거예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죠. 상대성. 절대성이 아니고 상대성이에요. 자기 라인하고 이렇게 있는데 말이야. 어떤 놈이 꼭 놈만은 아니겠지만은 이게 편법을 써가지고 빨리 가면 내가 어지러워져. 저거 뭐야? 저거 뭐야? 똑같이 가면은 어지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상한 방법을 써가지고 혼자 빨리 가려고 하면은 어지러워져. 어지럽지면 어때요? 그때부터 쌈박질이 시작돼. 그러면 그 라인이 잘 되겠어요? 안 된다 하는 것이 농업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연구 발표로 했어. 뭘 가지고 연구했냐면 돼지를 가지고 돼지. 다시 말하면 성질이 사나운 돼지, 즉 사회성이 나쁜 돼지와 사회성이 좋은 씨돼지 70마리를 10무더기로 해가지고 성장 속도와 그리고 출산 능력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를 연구한 2년 6개월 동안 연구. 그 결과
사회성이 좋은 돼지, 다시 말하면 다른 돼지 친구하고 잘 지내는 돼지가 훨씬 성장 속도가 빠르고 출산 능력도 좋아. 여러 번에 걸쳐 실험한 결과 정확하게 나와. 다시 말하면 사회성이 나쁜 놈은 새 돼지가 들어왔을 때 하루에 4번을 물어. 언제 무느냐? 밥 먹을 때. 그러면 물린 놈은 가만히 있느냐? 그놈도 또 물어. 왜 무냐 이 자식아. 그러고. 다시 말하면 연구원이 내린 결론은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싸우는 돼지는 크지 못한다. 그리고 사회성이 좋은 돼지는 하루에 1번 물어. 그러니까 사회성이 나쁜 놈은 4번을 무는데 좋은 놈은 1번만 물어. 그래서 같이 밥을 주면 같이 먹기 때문에 같이 잘 크더라. 그건 연구예요. 그래서 상호 소통하고 상생하는 돼지가, 하필 돼지를 연구를 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 30kg에서 90kg으로 커진데 훨씬 빨리 크고 출산 능력도 훨씬 좋아. 출산 연령도 낮아지고 그 다음에 재발전 기간도 훨씬 짧아져. 좋은 분위기 속에서 자란 돼지가 그렇단 말이에요. 농촌진흥청에서 그걸 연구한 것은 도대체 축산농가에 어떤 돼지 씨를 공급할 것인가를 판정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 어미가 잘 큰다, 그것만 고려를 했는데 그게 아니고 돼지의 사회성을 고려하면 500마리를 키우는 축산농가를 기준으로 하면 빨리 크니까 뭐가 적게 들어요? 사료비라든가 관리비가 적게 들어. 거기다가 일찍 새끼를 낳아. 거기다가 또 빨리빨리 많이 낳아. 그래서 500마리 기준으로 하면은 축산농가가 추가적으로 얻는 소득이 1년에 1억 8천만 원이라는 계산이 나왔어요. 그래서 농촌진흥원에서는 이제 돼지 시돼지를 받는데 그 어미가 성장을 잘하느냐 것뿐만 아니라 요 새끼가 사회성이 어떻느냐, 다시 말하면 잘 어울려 지내느냐, 저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싸우느냐를 가려내서 그걸 보급하겠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 이미 어떤 유전자가 돼지를 공격적으로 하고 나쁜 돼지로 만드는지까지 알아냈어요. 알아냈어. 그런데 그게 우리 애터미의 라인에서도 그대로 나타나요. 맨 쌈박질하는 조직은 크질 않아. 동물이나 인간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강조하는 게 재심 합력이라든가 동반 성장을 강조하는 게, 그렇게 하는 게 다 같이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면 아무도 성공 못한다. 소통하고 화합하고 그 다음에 웜하트,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그 마음 자체가 자본이어야지. 요 놈은 크면은 사자가 될 놈이야. 그렇죠? 밀림의 왕이, 초원의 왕이 될 놈이야. 요 놈이 지금 로얄 마스터고 요 놈이 세일즈 마스터야 지금 요게. 로얄 마스터가 요 놈을 지켜주면 요 놈이 이렇게 된다고. 로얄 마스터가 나 몰라라 하고 팽개쳐버리면 이건 하이엔한테 잡혀 먹어버려. 죽어버려. 이게 멘토예요. 요 힘들게 올라오는데 손을 잡아주는 사람, 머리가 이렇게 복잡한데 간단하게 해결해 주는 사람, 요 사람이 멘토란 말이에요. 멘토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바로 요 오늘날 성공하게 아주 교과서를 쓴 사람이 나폴레옹 힐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1928년, 25년에 썼죠. 그런데 이 사람이 마스터마인드 그룹이라고 하는 말을 만들어냈어요. 이 말은, 그래, 이전에는 사전에 이런 말이 없어. 이 사람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사람은 수만 명, 약 2만 5천 명의 성공자와 실패자들을 인터뷰한 결과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반드시 마스터마인드 그룹이 있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래서 멘토의 개념입니다. 같이 협력하고 유력한 협력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에디슨이건 누구건 그람벨이건 간에 혼자 그 일을 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혼자 한 사람은 죄다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성공의 13단계 이걸 딱 집어넣는 거예요. 마스터마인드. 반드시 유력한 조력자와 함께 일하라고 하는 게 바로 요 나폴레옹 힐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금 상호 멘토링이고 재심합력, 동심, 동덕, 휴숙, 동해 이런 개념이에요. 현대의 모든 사람은 설득 산업입니다. 설득. TV에 맨날 광고하는 게 뭐 때문에 광고하는 거예요?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우리 회사가 이렇게 좋습니다. 제품이 이렇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과거 산업화 시대까지도 공급자 중심의 시장이었어요. 공급자 중심의 시장. 다시 말하면 절대적인 생산량이 전체 총 수입이 작기 때문에 물건만 만들어 놓으면 팔렸다. 지금은 수요자 중심의 시장이에요. 수요자 중심의 시장이라고. 그러니까 수요자 중심의 시장으로 기술혁명이 바뀌면서 나온 말이 고객 감동이니 고객 절도니 뭐 졸도니 하는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왜? 고객을 감동시키지 않으면 아무리 물건을 많이 만들어도 안 팔린다. 그런 얘기예요. 고객과 신규 사업자를 설득하지 않으면 돈 못 벌어요. 그렇죠? 여기서 설득입니다. 퍼세이션이에요. 설득이에요. 공갈이나 허풍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과거에 지금 다단계가 사회적 인식이 굉장히 안 좋은 게 대부분 설득을 안 하고 뭘 했어요? 허풍이나 사기를 쳤거든. 허풍이나 사기를 쳤어요. 그런데 현대사회에서 정보 유통이 이렇게 빨리 되는데 허풍이나 사기 쳐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왜? 소비자들이 점점 똑똑해지고 있어. 똑똑해. 근데 지금도 또 당합디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회적 약자를 절대로 속여서는 안 돼. 왜냐하면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해서 번 돈은 자기 돈이 아니에요. 자기 돈이 아닙니다. 자기가 땀 흘려 번 돈만 자기 돈이에요. 제가 주위에서 보니까 이상한 짓 해가지고 돈 번 놈은 꼭 이상한 짓 해가지고 또 나가더라고. 그 자기 돈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마을에 도박꾼이 하나 있었거든. 도박 천재라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 부인 사는 거 보면 거지도 산 거지가 없어. 돈 다 어디다 두는지 몰라. 돈 따가지고. 그 자기 돈 아니에요. 자, 그런데 설득도 마찬가지예요. 설득도 이것도 2300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이라는 책이 이게 있어요. 이게 나온 뒤로 논리학이나 수사학자들은 한 번도 바꾸질 않았어요. 이게 맞으니까 그래요. 맞으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설득의 수단을 세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로고스. 로고스는 이성이에요. 이성. 설득하려면은 논리적으로 타당성 있게 설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맞으려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 아무것도 모르고 하면은 설득이 되질 않아. 여기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정확한 용어를 알고 있어야 되고,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논리적으로, 문법적으로 맞도록 얘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문법적으로. 어떤 분은 용어는 정확하게 선택하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몰라. 왜? 주어하고 동사하고 뒤 번복이 돼가지고 그 얘기입니다. 근데 요게 설득에 미치는 영향은 10%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야기합니다. 10%밖에 안 돼요. 두 번째가 파토스인데 요건 감성적 호소예요. 그 사람은 감성을 움직이는 거예요. 감성을. 감성을 움직이려면은 자꾸 만나야 돼요. 자꾸 만나야 돼. 자꾸 만나지면 친해지게 돼 있어요. 이걸 단순 노출 효과라고 하는 심리학 이론이 있습니다. 단순 노출 효과. 자꾸 나타나라는 게 그 얘기예요, 지금. 미국의 심리학자가 대학 교실에서 여학생 10명을 선발을 해서, 그러니까 그 대학 학생이 아니에요. 여학생 10명을 선발해가지고 한 학생은 15번 교실에 집어넣고 15번. 근데 그 여학생은 교실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해. 가만히 앉아다 가만히 나와. 그냥 누가 얘기도 안 하고 눈도 안 맞추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10명을 했어. 한 학생은 15번, 한 학생은 13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지막 학생은 한 번도 안 가요. 학기가 끝난 다음에 그 교실 대학생들에게 10명의 여학생들의 매력도를 적어내라고 그랬어. 매력, 누가 가장 매력 있느냐 했더니 가장 그 순서가 정확하게 맞아. 많이 들어온 여학생이 가장 매력이 있다고 적어내는 거예요. 한 번도 들어오지 않은 여학생은 매력이 가장 없다고 적어냈어요. 학자들이 그걸 발표할 때는 여러 번 한 겁니다. 여러 번 실험을 해도 똑같아요. 다시 말하면 인간은 자꾸 보면 매력이 있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매력이 별거 아니에요. 계속만 나오면 매력이 있어. 그래서 스폰서와 파트너가 재심 합력하기 위해서는 자꾸 만나지 않으면요 되질 않아요. 바로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그것뿐만 아니고 그림이나 한자, 소리까지 전부 시험했는데 여러 번 본 것일수록 좋다고 생각하더라. 그런 말이 좋다고 생각하더라. 한자도 여러 번 본 걸 좋다고 생각하고 어떤 가수의 노래도 여러 번 들은 것을 좋다고 생각하더라. 좋다고. 그게 바로 단순 노출 효과예요. 인간은 무엇이든지, 그것이 사람이든지 동물이든지 문자든지 소리든지 자꾸 거기에 노출되면 친근하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친근하게 된다. 이게 감성 이론에서는 제임스 랑게 이론이라고 그럽니다. 제임스는 하버드대학 심리학 교수였고 랑게는 덴마크의 심리학 교수였는데 두 사람이 동시에 똑같은 이론을 발표해서 심리학에서 가장 오래된, 지금 100년 됐습니다. 그 이론이 나온 지 100년 됐는데 그게 제임스 랑게 이론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간은 감성에 의해서 신체적 변화가 오는 것이 아니고 신체적 변화에 의해서 감성이 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정들어서 만나는 게 아니고 만나다 보니까 정이 든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이 음식이 맛이 있어서 잘 먹는 게 아니고 먹다 보니까 맛있어졌다. 그래서 어떤 인류 요리사도 어머니보다 된장국을 맛있게 끓일 수는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어려서부터 그 어머니 된장국을 먹기 때문에 인류 요리사 마누라가 끓여도 왜 이렇게 맛이 없냐고 불평한단 말이에요. 자기 익은 것이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자꾸 시스템에 참석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하시면 성공한다. 그 말은 파트너와 스폰서가 서로 정이 들고 친해져야 재심합력하고 동반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모두 3년 후, 5년 후에 스타마스터, 로얄 마스터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